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는 이성현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 조금 드리면은 지금 두각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수학 강의를 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되게 앳돼 보이지 않나요? 이제 저희 진선여고가 이번에 수학이 뭐 어려웠는데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어려운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부교재 연계율을 조금 보시면은 뭐 그렇게까지 이제 뭐 연계가 안 되진 않았어요. 연계가 된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좀 변형 문제도 좀 출제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뭐 시험 범위 자체는 그냥 평이했어요. 그냥 다항함수부터 이차함수까지 그 나올 만큼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자료들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두각학원 유튜브에다가 한 10분짜리 설명의 영상 올려놨으니까 이제 그것도 한번 다시 기출분석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1번부터 이제 19번까지 사실 19문제면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문항수가 적은 편이에요. 근데 이유는 이제 한 문제당 들어가야 되는 이제 소모해야 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뭐 외대나 이제 다른 학교들은 보통 23문제에서 24문제 정도 되거든요. 근데 19문제 정도면 문항수는 적은 편이에요. 근데 문항수가 이렇게 적으면 무조건 어려운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딱 시험 봤을 때 애들이 20문제 안쪽으로 들어간다 하면은 아, 이 시험 문제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은 문제는 그냥 나올 대로 다 나왔어요. 너무 이제 잘 나왔거든요. 단원별로 그냥 딱 나올 만큼씩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나머지 정리, 복소수, 2차 함수 요 정도에서 아이들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될 거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제 그 단원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됐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부교재가 이제 수학 계신 너무 어려워서 이번에 좀 이제 바꾼다라는 얘기가 있긴 했는데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부교재 하나 푸는 게 뭐가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수학의 신이라는 그 부교재 자체가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중에 거의 탑5 안에 드는 교재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운데 그게 이제 문제가 어려운 걸 떠나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풀이가 한 장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장 이상의 풀이를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냐, 소화해낼 수 있느냐, 그것부터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냥 외우면 되지. 근데 이게 그냥 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중학교 때는 딱 한 페이지에 해설지를 보면은 뭐 그냥 뭐 1, 2, 3, 4면은 뭐 해설지 한 페이지에 한 6, 7문제 해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다면 지금 수학의 심 딱 부교재 펼쳐서 해설지를 보시면 딱 보여요. 해설지를 보면 한 문제당 해설이 한 장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결국은 스텝별로 쌓았을 때 1, 2, 3 스텝으로 갔을 때 2 스텝에서 막힐 수도 있는 거고 이제 1 스텝부터 막힐 수도 있는 건데 3 스텝에 가서도 결국 최종 계산에서 계산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너무 허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려운 부교재를 사용을 기본적으로 하더라도 숫자 변형만 들어가도 아이들은 이제 무너지는 그런 이제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기말고사는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도형 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수 쪽에 강했던 친구들이 55점이 나왔죠, 이번에 평균이. 근데 대수가 아니라 기하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기하는 또 진선 친구들이 잘해요. 잘하는 친구들은 너무 잘해서 위에 쉬운 문제들만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등 KMO랑 그리고 중등에서 나왔던 이제 심화 개념들이나 그런 것들이 문제에서 섞여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특강을 한번 하면서 아이들한테 보여줬는데 솔직히 원의 방정식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0,0 r 뭐 이런 거 모르는 친구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에서 결국은 한 문제에 중등 기하의 개념이 한 6, 7가지가 들어가요. 도형의 닮음, 뭐 평행선의 성질,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 뭐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니까 이제 한 번 그 부분에서 기억이 안 나면은 막히고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기하는 지금부터 이제 심화 문제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쉬운 문제, 뭐 이제 추계 방정식 구하는 거, 뭐 이제 원의 뭐 평행 이동하는 거 이런 거 모르는 친구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현재 지금 친구들은. 그래서 지금 심화 문제를 빨리 가셔서 기하 파트부터, 그러니까 지금 2차 부등식을 진도를 나가고 있을 거지만 조금씩이라도 틈을 내서 우리가 기하 파트는 조금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한 7문제가 킬러 문제예요. 이런 학교가 많지 않아요. 7문제가 킬러가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요것도 있어요. 4번이 좀 특이했거든요. 4번이 막 개념을 한 4개, 5개를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4번에서 막혀서 그걸 붙잡고 있다가 뒤에가 좀 더 쉬웠어요. 그러니까 5번, 6번이 더 쉬웠거든요, 뒤에 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먼저 갔으면 그걸 풀고 훨씬 점수가 높았을 수 있죠. 사실 등급이 한두 개가 더 차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봤을 때 안 될 것 같으면 넘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또 꼼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막히면 멘붕인 거예요. 내가 이거 못 풀면 어떡하지? 근데 항상 저는 진서는 물론 1등급 커트가 당연히 80 후반에서 90초가 나오겠지만 8후 90초면 두 문제는 틀려도 되잖아요. 모르는 게 있으면 일단 넘어갔다가 끝까지 가서 풀고 앞으로 와서 내가 다시 한번 시간을 투자해 보는 게 그게 조금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연습도 지금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우리는 중학교 때 시험을 봤으면 10분, 15분 시간이 남았으니까. 항상 두 번, 세 번 검토하라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험에서는 검토까지 할 시간이 절대 안 나요. 그래서 그 시험은 이제 시험을 좀 방식이 다르니까. 그리고 특히 다른 과목이랑도 좀 다르거든요. 근데 물론 이번에 이제 영어가 좀 많이 좀 어렵게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좀 이제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수학도 뭐 그렇게 갈 거고 좀 어렵게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객관식은 뭐 8번, 9번 수학의 신 문제 변형 나왔고 뭐 1번부터 7번까지는 뭐 그래도 뭐 좀 중인권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무난하게 좀 풀 수 있었고 이제 서답형 4번에서 한번 이제 아이들이 이제 멘탈이 한번 훅 나갔다가 이제 5번, 6번은 못 풀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조금 적어놨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부교재도 중요하긴 한데요. 부교재에서 킬러 문제가 다 출제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킬러도 있었고 이제 다른 시중교재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부교재는 지금 끝내놨죠? 지금 이제 5월 이제 첫 주, 둘째 주까지 했으니까 2주 반 만에 끝내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 친구들은 제가 어려운 문제들은 손풀이 하나하나 다 해서 나갔고 매일매일 10문제씩 검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한테 카톡 보내고 확인하고 와서 또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부교재는 빠르게 2바퀴 정도는 돌려놓고 시험 때 가서 1바퀴 정도 더 돌리고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고 이제 변형 문제는 뭐 당연히 이제 만들어서 주는 거니까 근데 모의고사 20년치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진선이 모의고사 뭐 3년치, 5년치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2002년 거부터 풀어야 돼요. 이러면 이제 헉 하시잖아요. 2002년? 2002년이면 태어나기도 전인데 근데 셋이 생각해 보면은 고2랑 고1이랑 공부하는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고2 친구들이 한 100명 정도 수강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많은데 고2는 정말 진짜 순수한 사고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수능 과목이니까 수원투는 쏟아져 나오거든요. 모의고사도 5년치도 채 못 풀어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고2, 고3이 다 수원투니까. 근데 고1은 달라요. 고1 3월 모의고사는 중등 내용이니까 볼 필요 없죠. 6월, 9월, 11월이에요. 근데 11월은 또 1학기, 2학기 수상하 다 전체 내용이잖아요. 그럼 고작 수상하 내용 들어가는 게 이번 기말고사는 6월이랑 11월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럼 그 중에서도 수상하니까 이제 세 문제 같이 안 돼요. 1년치 모아봐야 5문제 단원당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사실 20년치 모아도 60문제, 70문제면 단원별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달달달달 보셔야 되는 거고 그거는 보자마자 그러니까 우리가 외워서 푼다라는 말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자마자 그냥 풀 줄 아는 문제여야 되고 생소한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수상은.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문제를 돌려야 되고 그리고 시중교재에서도 한 11종 정도 돼요. 좀 어려운 문항집이. 그럼 이제 고쟁이 블락까지는 이제 중등 때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 때 오면은 아이들이 뭐 절대 등급, 하이포3일, 뭐 최강 TOT, 뭐 수학의 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제 그런 문제집들에서 원 스텝을 풀 필요는 없는데 투 스텝이 가장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요. 쓰리 스텝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많이 출제가 되진 못해요. 왜냐하면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일단은 투 스텝도 그리고 거의 겹칠 거예요. 문제집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선별을 해가지고 주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수준교재집을 사서 풀 거면 아이도 한 두세 권 풀다 보면 느낄 거예요. 풀어본 문제들이 막 겹친다. 그래서 그거 빼고 풀면은 한 11종 정도 풀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건 좀 풀고 시험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EBS 라인은 뭐 기본이니까 이제 뭐 사실 진선 친구들이라고 하면 올림포스 개념편, 유형편까지는 풀 필요가 없지만 고난도에서 어려운 문제, 전국연합평가 문제집에서 어려운 문제집 정도는 봐주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EBS 문제집은 언제나 학교 선생님들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집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서도 이제 변형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집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요 정도에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됐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디까지 했을지 딱 봤을 때 사설 문제나 이제 전국 모의고사를 5개년까지 풀었는지 이제 시중 킬러 문제집을 몇 개 정도 풀었는지 그리고 요 3개 정도는 마무리가 됐다면 이 밑에서는 이제부터는 사실 이제 대치동 기출은 다 변형이거든요. 목동 기출, 대치동 기출 다 변형 문제니까 요 변형 문제로 내가 한번 확인을 했는지 그래서 위에 3개 정도는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문제들은 그냥 우리가 이제 좀 변형을 좀 했을 때 좀 적용이 되는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 2회 수업을 하는데 이제 주칠 관리라고 얘기를 해놓은 게 이제 고2 정도면 괜찮은데요. 이제 고1 친구들이 엉덩이 싸움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높이느냐도 중요한데 사실 정말 말 그대로 엉덩이 싸움도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제 얼마나 하루에 앉아 있고 얼마나 이제 체력 관리가 되어 있는지. 이제 특히나 이제 여학생들이 가장 큰 문제는 체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고1 1학기까지는 버티거든요. 근데 고1 2학기 정도만 돼도 아이들이 진짜 쉬는 시간 내내 담요 쓰고 자고 있어요. 계속 잠이 부족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이래서 그러니까 체력 관리도 좀 중요하고 이제 컨디션 관리도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운동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학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인데 운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뭐 필라테스라도 엄마를 따라 다니든지 뭐 헬스장 이제 뭐 아파트 헬스장이라도 가라든지 이제 그거 안 되면 이제 결국 2학년 때 진짜 끝장나요. 그러니까 수원2는 정말로 진짜 아이들이 과학도 들어가잖아요. 이제 2학년 되면 지금 저희 2학년 때 다 죽은 진짜 초죽음 상태예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버티려면 체력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애들이랑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개념서가 있고 개념서는 이제 모의고사랑 뭐 진선에서 뭐 나오는 이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 섞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크북은 이제 8단계로 이제 되어 있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부교재 한 바퀴를 돌려주고 부교재 변형 프린트 한번 돌려주고 그리고 진선 6개년 2018년도부터 2023년도 기출까지 한번 돌리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모의고사 파트가 부족하다. 시중교재 파트가 부족하다. 기본이 부족하다 하면은 그 레벨별로 해가지고 워크북을 개별 워크북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워크북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되게 이제 수학은 결국은 챙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기전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뭐 요건 이제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 나오면은 뭐 이제 변형 문제 뭐 수학의 신에서 내주고 5개년 기출에서 변형 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요건 이제 오답 프린트인데 오답 프린트도 이제 과제를 해오면 그냥 개별 오답 프린트 만들어줘요. 근데 뭐 이 정도 사실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 특이한 부분은 아닌데 그래서 요건 이제 문항 선별 해갖고 주간지 만드는 건데 제 얼굴 들어간 건 이거밖에 없어서 이제 진선 친구들은 제 얼굴 빼달라 그래가지고 왜 얼굴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보면 이제 기출 테스트도 이제 보는데 기출은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월급만이면은 매번 50분짜리 기출을 보지는 않고요. 한 번은 단원 테스트, 한 번은 기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건 좀 이제 10시부터 이제 뒤에 제가 12시 1시까지는 클리닉을 제가 계속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도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클리닉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일요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는 강사 제가 들어가서 하는 클리닉 그리고 2시부터 4시 반까지는 제가 수업이 있어서 그 옆에 이제 조교 선생님들이 같이 이제 클리닉 해주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일단 클리닉이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조교 선생님이 한 18분 정도 되세요. 근데 그러면은 그중에 한 5분 정도 뭐 교재 만드시고 뭐 이것저것 하시고 뭐 하시는데 어쨌든 질의응답이 가능하신 조교쌤들이 한 10분 이상 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에 들어가 있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질문이 오면은 그 질문을 저희 공용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 들어오는 대로 조교 선생님들한테 뿌리면은 그 문제 이제 손풀이로 해설 달아가지고 질의응답을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질의응답도 거의 이제 매일매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가끔 이제 수학의 신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아이들이 모르는 문제를 이제 손풀이도 어렵다. 난 해설은 봐서 모르겠고 손풀이도 이해가 안 간다 하시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주기도 합니다. 요즘 탭이나 이런 게 이제 영상이 잘 돼 있어가지고 보면은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플래너도 좀 같이 쓰고 있고 뭐 정말 매일매일 아이들이랑 연락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연락을 해야 조금이라도 수학을 좀 하더라고요. 이게 수학이 생각보다 이제 1시간 동안 세 문제 풀면은 되게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1시간 동안 3시간 세 문제를 푸는 저는 그 시간 자체가 수학 실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문항수가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뭐 그냥 올림포스 개념편 나 오늘 한 권 풀었다 이러면
그러면은 많이 공부한 거다? 나는 근데 그건 그냥 조금 이제 컬러링북처럼 그냥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푼 게 아닌가.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준킬러 이상의 문제를 좀 어떻게 하면은 같이 조금 계속 이제 볼 수 있을까. 그거를 좀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업 영상은 뭐 당연히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클리닉은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목요일이 휴무라 가지고 목요일에 이제 빠른 시간대나 뒷시간대나 학원 가기 전이나 후에 아이들 불러가지고 제가 또 이제 보강을 또 시켜주기도 합니다. 이제 요게 어쩔 수 없어요. 수상은 정말 아이들이 성적이 기대만큼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중학교 때 뭐 한 5번씩 했을걸요? 한 뭐 이제 수상 이제 3번, 4번 요 정도 기본 보고 5번씩 봤는데 왜 등급이 안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답답하죠. 이게 요 킬러 문제 가는 길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보강을 정말 많이 잡아가지고 좀 아이들을 잡아 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건 이제 한 달 완성 교재인데 내신 한 달 전에 한 달 완성 교재, 뭐 파이널 교재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작업팀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5구 정도의 기출을, 그러니까 바로 저번 주에, 그러니까 바로 저번 시험에 나왔던 기출들 다 정리해가지고 해설본까지 깔끔하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수학비서라는 그 사이트에 제가 홍보대사라 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문항을 변형을 N차까지 변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뭔가 이제 문제를 가져와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한 변형을 주세요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한 10문제씩 변형을 해줄 수도 있죠. 그 자료는 이렇게 많이 줄 수 있지만 아이들이 이제 다 소화하느냐가 항상 문제인 거예요. 이제 자료는 이제 많지만 항상 그런 거고, 그래서 시험 끝나면 기출 분석 좀 해주고 기출 분석 영상도 좀 올려주고, 요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굿즈인데 이제 요게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뭐 담요도 만들고 얼굴 이만하게 그려진 이제 담요 같은 거 주고 막 쿠션 얼굴로 쿠션 만들어서 주고 이런데, 근데 진짜 전 처음에 제가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저희 반에 여학생들이 진짜 90%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학생들이 진짜 많고 항상 굿즈를 만들어도 남학생들은 시큰둥하고 이제 안 가져가요. 막 포토카드가 제가 왜 필요하죠? 약간 이런 느낌이고, 여학생들은 너무 귀여워가지고 선생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포토카드에다 꾸며서 가져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학생들과 좀 케미가 맞지 않나. 제가 전문반을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든 생각인데 자꾸 성비가 그래요. 근데 이제 성비가 좀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좀 아이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그래도 좀 언니? 약간 이렇게 봐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약간 아무리 봐줘도 이모라고 그렇게 해서 약간 좀 엄마 같은 역할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제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걸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싶고요. 그래서 월금 정규반입니다. 월금 6시부터 10시인데 저는 항상 4시부터 학원에 상주하고 있고, 그리고 새벽 12시에서 1시까지는 매번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말에도 클리닉이 있으니 지금 현재 아이들이 엄마 나는 너무 수학이 어려워.